오늘 또 준비해 오신 이슈 보죠. 네. 이제 하이닉스 목표가가 200만 원까지 갔군요. 삼성도 이제 40만 원까지 가고 숫자가 바뀌었네요. 네, 오늘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본 게임 시작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쵸. 어제는 이제 이벤트성의 이제 상승이 맞아요. 좀 있었고, 저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을 때 사실 어떤 걸 가장 많이 봤냐면 거래량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네. 삼성전자 이제 이틀 전이죠. 그저께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날. 그쵸. 뭐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한 날 생각보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맞아요. 실질적으로. 그날 주가도 뭐 그렇게 썩 시원치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거래소 자체도 3일 연속 거래가 줄어들어서 그렇죠. 끝났거든요.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이벤트를 보고 시장이 좀 투자자들이 결정을 하겠다라는 심리가 좀 작용을 그렇죠. 했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밤 사이에 뭐 반도체 지수 엄청 좋았는데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까 프리마켓 보니까 오늘 네. 반도체도 다 빠지잖아요. 우리 시장이 이제 이벤트 후에 먼저 갔기 그렇죠. 때문에 맞습니다. 네. 여기 이제 앵커께서 이제 그 이슈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요거와 관련된 자료를 하나 넣어놓은 게 있는데요. 그걸 이제 지금 보면 좋은데 여기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전 400, 하이닉스 200 가면은 지수 어느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하이닉스가 100이고 삼성전자가 지금 20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더블은 아니고 차지하는 비중이 요 두 개가 한 40% 정도 되지 않나요? 이게 그 삼전 하이닉스 움직일 때 지수가 움직이는 어느 정도 그 비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 돼요? 한 절반 정도 돼요? 9천 가야지 됩니다. 9천. 이렇게 되면 9천이 가야 된다? 네네. 여기서 한번 좀 확인해 그러시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티저 광고까지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기대감을 또 갖고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예, 어제 개인이 5조 넘게 팔았어요. 어제 개인 5조 샀고 이제 금융투자 아니, 쪽에서도 5조 팔았고 개인은 예. 5조 팔았고 금융투자 쪽은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어제 개인과 기관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 현상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어제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파는 걸 보면 물론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스피 200 레버리지 위주로 팔았거든요. 1등, 2등, 3등이. 근데 예. 종목만 봤을 때 가장 많이 산 게 일단은 두 번째로 많이 산 게 이제 삼성 E&A를 많이 샀고 그다음에 첫 번째로 많이 산 게 LG 엔솔, 3위가 이제 포스코 인터인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 뒤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재미있는 매매가 있었었는데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일반 종목 매수 1등, 2등, 3등은 이제 뭐 LG 엔솔, 그다음에 삼성 E&A 뭐 그렇다네요. 포스코 인터 그 밑으로는 싹 다 미국 관련된 ETF를 다 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내 상장돼 있는 네네네. 미국 관련 ETF. 네네. 국내 상장된 미국 관련 이제 상승과 관련 ETF를 싹 다 샀고 기관은 그거를 어제 매도 상위에 그게 다 포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은 그 미국 관련된 ETF를 사놓고 밤사이 미국 주식이 오르면 일단 오늘 어느 정도 또 팔고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한 것 같고 참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어제 미국 관련 ETF를 상위권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미국 증시 굉장히 네, 올랐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오늘 우리 장이 예를 들어서 보합권이나 하여간 별로 못 오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끝난다 그러면 또 오늘 또 오후에는 또 판다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상당히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어제 가장 기관 투자자랑 개인 투자자랑 갈린 게 뭐 종목도 있긴 합니다만은 미국 쪽 ETF를 산 건 개인들이 다 샀고 기관들은 미국 관련된 ETF를 싹 팔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매도 사이드카 발동하는 날 개인들은 엄청나게 사고 매수 사이드카 발동하는 날 또 대규모로 팔고 요 패턴이 계속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어제도 그랬거든요. 어제도 매수 사이드카 발동됐었잖아요. 개인은 네. 5조 넘게 팔았고. 여기 이슈가 하나 있긴 합니다. 네. 글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그렇게 투자할 줄 능력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네. 자, 삼천당제약 얘기로 넘어가 보죠. 오늘은 일단 시초가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네, 아까 많이 오르더라고요. 어제 이제 애프터장에서 좀 느낌이 좀 나왔죠. 그거 대만 네. 일단 특허 관련된 관련돼서 거죠? 좀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뭐 통상적인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상한 건 아니다. 그래서 좀 올랐는데
액티브 쪽이 이제 하나의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이제 하나인데 하나가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하는 이유가 이제 삼성전자의 비중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1.7% 아, 그래요? 정도밖에 없었고 그것도 어떤 노이즈 나고 나서 싹 다 팔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바이오 액티브를 보면 시청자분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종목이 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데 우리나라의 그 어떠한 그 바이오 ETF에도 들어있지 않은 종목이 하나가 있죠. 뭐예요? 코롱 티슈진입니다. 코롱 티슈진이 그 시가총액 8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 어떤 바이오든 그냥 패시브 액티브든 아니면 코스닥 150 뭐 레버리지든 그 어떠한 ETF도 코롱 티슈진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왜요? 코롱 티슈진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거든요. 미국 기업인데 우리나라에 DR로 상장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 코롱 티슈는 소위 말하는 KDR이구나. 그 ADR이 맞습니다. 아니라. 네네네. 아. 코롱 티슈는 미국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DR로 지금 미국 기업이 상장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지수나 ETF에 절대 못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저는 그게 예전에 코롱에서 했던 거였는데 네. 그게 문제가 좀 있었었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그 코롱 티슈진이라는 그 회사가 네. 미국 회사라는 네. 거고 지금 미국 그냥 회사라면 미국 법인이죠, 그냥. 그러니까 네. 그게 이 골 관절 관절염. 그거잖아요. 네. 그럼 그 약도 결국은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 회사가 만드는 얘기네요. 명목적으로 이제 미국 법인이죠, 사실 코롱이. 네. 그게 이제 그 DR로 우리나라 상장이 되기 때문에 이 그러네. 바이오 액티브의 코롱 티슈진 이게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종목인데 왜 없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미국 기업 DR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이제 ADR로 가는 것처럼 그래서 없긴 하고 그러게요. 아무튼 바이오 쪽도 이제 삼청단 제약이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은 좀 잡은 이게 어떤 종목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주식이 떨어졌다는 것은 리스크가 감소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네. 안전 마진이 올라간다는 뜻인데 삼청단제약은 뭐 당장 어떤 V자 반등을 보기보다는 좀 하락을 좀 저지하는 듯한 느낌이 나와줘야지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보다도 이제 이 바이오 쪽, 그러니까 삼천다형제약을 촉매로 시작됐던 이 바이오 쪽에 대한 약간의 그 불신감, 우려감, 의심 이런 것들, 이런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잖아요. 좀 개선될까요? 공시를 조금 더 이제 제도를 보완하겠다라고 이제 삼성라제약 같은 경우 공시를 하지 않고 먼저 언론 쪽에서 언론 플레이가 먼저 나가는 듯한 부분들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실 주가가 그렇게 올랐던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뭐 보완한다라고 뭐 발표를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약이 주가가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어제 오늘 반등을 하니까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이긴 한데 이게 과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어쨌든 전공법으로 가는 게 결국은 가장 안전한 방식이다. 기업의 IR 역시 이게 시장에 미친 영향을 생각을 하면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웩도덕이잖아요. 꼬리가 네. 몸통을 흔드는. 자, 그다음에 사이드카 얘기 좀 해보죠. 이게 뭐 사실 사이드카 이제 뭐 상승이나 하락이나 뭐 사이드카가 나오는 것을 시장의 변동성을 조금 완화시키기 그런 위해서 거죠. 이제 이게 제도가 있는 건데 96년도에 처음 나왔죠. 96년도에는 이제 그 거래소 기준이 3%였었다가 98년도에 4%를 올렸고 이제 2001년도에 이제 지금 5%를 올렸죠. 코스닥은 이제 6%고 예. 일단 이거를 시장에서 사실 올라가는 것을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막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막 걸렸다 그러면은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너 다시 지금 사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약간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떨어지는 것도 이제 지금 너무 많이 팔았는데 진짜 팔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약간 그런 의미긴 한데 이거를 이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기준에서 5%였던 것을 이제 한 8%로 좀 늘려야 되지 않냐. 사실 글쎄요. 늘리든 안 늘리든 뭐 그게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저 나라는 왜 이렇게 하루 걸러 한 번씩 이렇게 어떤 변동성 제도가 시장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지 안 좋게 볼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도 좀 있었고 저는
이 제도도 좀 낡은 제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오늘 이데일리에서 마침 이 기사가 있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브리핑 때도 했었는데 저는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변동성이 커진 이유에 대한 부분을 네. 분석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 하나를 또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레버리지 상품들 되게 많아졌고 ETF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요즘에 초고빈도 뭐 그런 매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것도 되게 좀 흔해졌고 그러니까 AI 기술을 이렇게 막 동원해서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변동성이 과거보다는 커지는 게 맞는데 그럼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사실 상한가도 아시아 쪽에만 있지 일본도 있긴 합니다. 미국은 없잖아요. 또. 미국이랑 유럽 없죠. 없죠. 근데 미국도 이 사이드카가 있습니다. 뭐 이제 미국은 사이드카라고 하는 서킷이라고 하면 할 것 같은데 이제 상방은 없고요. 이제 하방만 네. 있습니다. 하방만 세 개로 나눠서 미국도 제가 알기로는 8%로 처음에 이제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가장 궁금했던 게 전 상한가를 사실 가격을 가진 상품을 이게 상한가를 두는 게 원래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일단 뭐 우리나라 그것도 저는 오래된 제도니 네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좀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브레이크 제도가 아예 없애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쉽게 이렇게 손톱 동의하기 어려운 건 맞아요. 상한가를 없애면 네.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있습니다. 작전 세력이 작전을 필 수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상한가를 없애면? 상한가를 없으면. 상하한가를 없애면? 네, 왜 그래요? 상한가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이제 과거에 30% 이제 15%였을 때 작전 세력들이 더 쉬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떤 가격을 유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상한가를 보낸 다음에 그 가격을 유지하는 게 더 돈이 덜 들지 예. 상한가를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를 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그래서 상한가를 없애버리면 실질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작전 세력이 주가를 올려야 되니까 그러려면 계속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묶어놓을 그게 수가 위기가 없- 없으면 네, 묶어둘 묶어놓을 수가 수가 없으니까 없네. 네. 맞는 말씀이네. 근데 어쨌든 이게 오래된 제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좀 그 체질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법 개정 같은 걸 통해서 각종 자본시장 관련 제도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왜 거래소에 있는 이 제도들은 여전히 20년 전, 25년 전에 묶여 있냐는 거죠. 이거는 거래소가 빨리 어젠다를 만들어서 바꿔가지고 이제 금융위원회랑 상의해서 고칠 건 좀 빨리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준비했던 이제 이슈로 가보죠. 네, 이게 뭐 굉장히 좀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4월달 전체를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4월 아직 초순이긴 한데 그래도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오랜만에 매도 쪽으로 이제 돌아섰다라는 얘기 자. 하겠습니다. 내용 들어가 볼까요? 일단 아까 여기서 못 봤던 자료를 먼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따블이 날 때마다 지수는 50%씩 올랐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한 건데 이 동그라미 친 날은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인데 원래는 4,000포인트가 되려면 이제 50%는 우리 2,600, 한 66 정도 돼야 되겠죠. 근데 보시기 편하게 2,500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삼성전자가 5만 원일 때 지수가 2,500포인트 살짝 넘었었을 때거든요. 그리고 네. 삼성전자 10만 원 갔을 때 4,000. 4천 갔을 때, 그 다음에 삼성전자 20만 원 갔을 때 6,000. 6천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블 갈 때마다 지수는 50%씩 오르는 구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9천 지금- 가야죠, 9천. 그러네요. 아니 지금 6천이잖아요. 예를 들어 네. 6천 정도잖아요. 네. 그럼 40만 원 가면은 6천에 50%면 그렇구나. 네네. 그러네. 그러면 9천이다. 삼성전자가 지금 20만 원, 이제 이게 40만 원. 하이닉스가 100만 원인데 200만 원.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180만 원까지인가 목표가가 나왔나요? 삼성전자는 36만 원까지 제가 나온 거 본 것 같은데. 자, 그다음 말씀 가시죠. 네, 이제 뭐 이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학개미들이 이제 매수로 돌아섰다는 부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서학개미가 월 기준으로 이제 순매도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지금 현재 이제 초순 들어서 4월 초순 이제 순매도인데 사실 이거를 먼저 결론을 내놓고 말씀을 드리면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분들이 미국 주식이 좋아서 미국 주식을 산 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 주식 안 오르고 미국 주식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식 샀고 뭐 유상증자나 뭐 이런 것들이 없고 하니까 미국 주식을 사는 거지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리고 같은데. 이번에 그 RIA 계좌도 네. 있고요. 네. 지금 초반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어떤 뭐 보도도 좀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지지부진하고 고환율에 환차익 포함한 매도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미국 주식 조금 손실 나 있는 부분 매도하고 환전하면 수익으로 전환된다라고 하죠. 일단 미국 주식 순매수 올해 들어서 이제 매달 감소를 하고 있는데 1월 달에 50억 달러, 2월 달에 39억, 3월 달에 16억 달러에서 4월 달은 마이너스 9억 달러로 일단은 누적 기준으로 아직은 초순이지만 마이너스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중요하죠. 사실. 코스피랑 S&P 수익률 비교만 하더라도 사실 여기에서 벌써 돌아왔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월 달 기준에서 23대 1, 그다음에 2월 달 기준으로 19대 마이너스 1, 3월 기준으로 화끈하긴 하죠. 이제 코스피가 이제 마이너스 19대 이제 5인데 4월 달 들어서 벌써 이제 뭐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올라갈 때 이제 월등한 수익률을 내주기 때문에 요걸 이제 여기다 정리를 좀 해놓은 거고요. 근데 사실 미국 개인 투자자 미국 주식 보유액이 지금 266조가 되기 때문에 아직 큰 의미는 없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는 그렇죠. 상당히 좀 그게 중요한 거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서학개미 미국 주식 보관액에 비하면 이 9억 달러라는 건 크지는 않다라는 건데 그 네. 규모가 굉장히 크죠 지금. 넘어가 볼까요? 네, 끝입니다. 이게 끝입니까? 네. 네. 지금 뭐 한 40조 되나요? 266조. 266조. 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9억 달러면 대략 한 우리 돈으로 따지면 1조 한 2, 3천억, 1조 1, 2천억 정도 되는 거니까 물론 미미할 수는 있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수익률 때문에 집을 나간 거 아닙니까? 우리 서학개미들이. 이제 수익률이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올 만큼 좋아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환율도 또 영향도 좀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어쨌든 예, 국내에서 돈 버는 게 좀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고 이제 관심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DB 하이텍. 요즘에 DB 하이텍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삼성전자보다 더 오래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안암 반도체에서 그렇죠. DB 하이텍이 이제 파운드리였었고 지금 미국에 있는 엠코가 이제 패키징인데 엠코도 사실 그 안암 반도체 그 첫 번째 아들인 분이 이제 가서 만든 게 엠코죠. 전 세계 2위 기업입니다. 패키징에서. DB 하이텍 일단 올해 초에 이제 공장 가동률이 90% 중반 들어갔다. 이건 그냥 풀 가동의 수준이죠. 실질적으로는. 네. 이제 그 다른 파운드리들이 이제 레거시 공정 축소하면서 반사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은 일단 25년도 지금은 이제 6년도긴 한데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실적 굉장히 좀 좋았고 일단 그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이제 가격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좀 약간 그 다른 차기 어떤 공급선을 찾을 때 이제 DB 하이텍이 첫 번째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 DB 하이텍이 뭘 만드는 기업, 뭘 파운드를 해주냐면 전력 반도체죠.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구동하는 DDI나 뭐 이제 그 이미지 센서 이런 것들을 보통 파운드를 해주는 기업인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실리콘 카바이드나 이제 그 질화 관련. 네, 그렇죠. 네, 그 네. 부분 관련돼서도 준비는 다 돼 있고 올해 이제 생산을 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8인치 그인가요? 네. 하여간 8인치 웨이퍼. 웨이퍼.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이제 안 하는 안 하죠. 예,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틈새인데 워낙 뭐 탄탄하고 조용히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차트 보죠. 차트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아이고, 어제 반도체 중에 안 좋은 거 없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잘 올라가다가 뭐 러프하게 좀 빠졌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가 시장 이틀 연속 빠졌을 텐데 사실 다른 반도체 대비해서 엄밀하게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걸 하루에 이제 회복을 해줬고, 근데 연결을 못 시켜주긴 했습니다만 바닥은 좀 약간 잡은 듯한 느낌. 이제 정배열돼 있고요. 기관 수급은 좋은데 외국인 수급은 아직은 돌아오지 않았다. 외국인 수급만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뭐 정고점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기업 내용과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수급이 저렇게 된 종목들이 어디 뭐 한두 개습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어제 외국인들 또
수매수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번 주에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해서 플러스로 좀 갈지 일단 현재까지 5일 기준으로 보니까 플러스더라고요. 크지는 않던데 그게 이제 이 전체 주간 단위로 플러스로 돌아서고 월간 단위로 플러스로 돌아설지 이번 4월 달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일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